안녕하세요. 제1호 성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이야기. 채플미 오늘 3월 2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드디어 FOMC 회의가 있었고, 예. 네. 그 제롬 파월 의장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금리를 동결을 하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 그냥 25 시장에서도 기대했던 게 25bp였으니까 예. 그냥 25로 하고 괜찮다. 뭐 우리 은행 시스템은 괜찮다. 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쭉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예. 나중에 자넷 옐런이 이제 또 그분은 어디서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자넷 옐런은 상원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 질문하고 답변 부분이 한 1분 정도 됐었는데, 그래요?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자넷 옐런한테 네. 지금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예금 보장액이 25만 불인데 그거를 초과한 모든 예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넷 옐런이 지금 정확히 밝혀둘 것은 모든 예금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 부실한 은행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은행이 발생됐을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은행에 전의를 맡기 위해서 대통령하고 연준하고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재무부까지 포함해서 이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한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만 보면은 조금 극단적으로 좀 자극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옐런이 이제 말을 뒤바꾼 것처럼 돼 있는데 원론적으로는 모든 예금을 보호한다는 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예금은 보호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거나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좀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장 막판에 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한 질문이 또 그 연준의 그 프레스 컨퍼런스 네.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 어떤 기자가 파월한테 그 예금 보장은 의회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비슷하게 물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파월 같은 경우는 좀 답변을 좀 회피하면서 그래도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장치가 돼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금리 인하는 베이스 시나리오에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세 가지 이제 코멘트가 겹치면서 결정적으로는 옐런의 청문회에서 한 발언 이런 것들이 조금 투자자들의 어떤 감정적 매도를 부추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FOMC 회의 성명서랑 예. 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예. 얘기 한번 또 하나 또 한번 분석해 보시죠. 예. 조금 길 수 있는데 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좀 완전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일단 FOMC 스테이트먼트에서 변한 부분하고 변하지 않은 부분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변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고용이 탄탄하고 실업률은 낮은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문구가 하나가 삭제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이전 문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었지만 높은 상태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번 문구에서는 좀 완화되었다는 문구가 좀 빠졌어요. 네. 높은 상태라는 것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은행 시스템은 견조하지만 신용 부문에서 약간 타이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계 기업들한테는 신용 여건이 더 타이트해질 것이고 경제활동, 고용, 물가에 영향을 줄 거다. 네. 그래서 약간 은행 시스템으로 인해서 약간 경기의 어떤 부분을 좀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은
아직까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파악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방기금금리는 25bp 인상하면서 4.75에서 5%로 결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구가 삭제된 거가 있는데 이전에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네.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문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문구가 빠진 이유는 지금 금융 시스템이 좀 이슈가 생기면서 그것만으로 어느 정도 긴축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긴축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은행 사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찰을 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문구가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조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은행 사태가 어느 정도 긴축 효과가 있기는 할 텐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물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금리가 빠진 거는 사실은 그 경기 쪽에 약간 이 정도로 이제 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은행 쪽에 신용이 타이트해지면서 소비나 투자가 줄어드는 거를 좀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자면 이제 최근에 은행 사태가 긴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는 삭제하되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은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긴축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이제 25bp조차 안 올렸을 텐데 일단 물가가 높은 상태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긴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대비 지금 이번에 나온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일단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전망하기를 올해 0.5%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0.4%로 좀 낮아졌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용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작년 말에 그 전망한 4.6%보다 소폭 낮아진 4.5%로 전망이 됐고요. 네. 그리고 PC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최근에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3.1%로 그 전망을 했지만 3.3%로 좀 더 높아졌고요. PC 물가 같은 경우도 3.5%에서 3.6%로. 그래서 경기는 경기 전망은 살짝 낮추고 고용은 조금 더 탄탄한 걸 반영을 해서 실업률 전망은 낮추고 물가는 최근에 올라온 거 반영해서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말 기준으로 정책 금리는 5.1%로 지난 12월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작년 말하고 똑같이 했다라는 코멘트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제롬 파월 기조연설 쪽에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기조연설은 지금까지 톤이 비슷했기 때문에 안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뱅킹 섹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제롬 파월 기조연설할 때 다른 것 얘기하기 전에 뱅킹 섹터부터 얘기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뭐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선순위에서 예. 딱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맞습니다. 뱅킹 섹터부터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 얘기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뱅킹 섹터에 대해서 일부 중소형 은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량 은행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가계와 기업의 예금과 신용을 지원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연준 재무부 예금보험공사가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은행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조치로 인해 모든 은행의 예금과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취한 조치에 대해서 적절했다는 거를 좀 정당화하는 것 같고요. 은행 시스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고용 경기에 대한 건데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겹치긴 하는데 일단 물가 고용, 물가는 좀 높아졌고 고용은 여전히 타이트하고 경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미국 GDP 성장률이 0.9%를 기록하면서 잠재 성장률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태고 소비는 이번 분기에 증가한 반면 주택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주택 경기가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전반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다. 이따 기자 질문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의 좀 둔화에 대해서 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 높은 금리하고 성장의 둔화가 기업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위원들은 경기 둔화가 전반적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GDP 성장률은 0.4%, 내년 1.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다만 고용이 지난 3개월 평균 35만 1000명으로 견조하고 2월 실업률은 3.6%, 경제활동 참가율은 소폭 증가,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 여전히 일자리가 높아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것이고 물가 상승 압력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실업률은 올해 말 4.5%, 내년 4.6% 앞서 말씀드렸고요. 인플레이션도 약간 전망치가 높아졌고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중반부터 둔화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 그래서 PCE하고 코어 PCE가 좀 높게 전망이 됐고요. 오늘 미팅에서 25bp 올렸고 보유 자산은 지속적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은행들의 지원을 하면서 연준 자산이 좀 올라간 그렇죠.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 좀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FOMC 미팅 이후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지난 2주간 은행 사태가 가계와 기업에 좀 더 타이트한 신용 여건을 초래했다. 그래서 tighter conditions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이렇게 문구를 하고 있고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방향을 말하기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시장 컨센에 맞춰서 스테이하게 지금 맞춰서 금리를 25bp 인상한 것 같고요. 따라서 더 이상 물가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 아까 ongoing rate increases 이 문구를 삭제했다. 그걸 직접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연방기금 금리의 경로는 올해 5.1%, 내년 4.3%, 내년 3.1%로 전망했는데 지난 12월과 큰 차이는 없지만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저도 좀 마시고. 기자회견에서 한 30개 정도가 있었어요. 30개 정도가 있는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은행 사태는 얼마나 잘 해결되고 있는지 물었죠. 모든 보험이 보호되고 있고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냐? 네. 고려했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 사태 이전에는 인플레와 노동시장이 강해서 더 높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최종 금리를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 지난 2주간 은행 사태에 따라 경제 여건이 긴축화될 것이고 이것이 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네. 따라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아닌 필요에 따라 추가적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데이터에 기반을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고려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내부적으로 리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은행 섹터에 대해서 좀 규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은행 섹터의 규제에 대해서 잠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도튼 프랭크법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 은행의 규제, 자본 규제가 있었는데 트럼프 때 약간 그 자본 규제를 좀 완화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그 사고가 터진 은행들이 그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안 터질 수도 있었는데 완화했기 때문에 터졌다는 이런 일각의 어떤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사태를 리뷰한 다음에 은행 섹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그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표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의 차이가 뭐냐? 금리 인상은 동일하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해도 긴축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네. 은행 사태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금융 여건이 타이트해지면은 통화 정책은 덜 긴축적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결정으로 은행들의 문제가 고조되지는 않을까. 오늘 25bp 올렸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진 않을 거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대출 프로그램, 재할인 창구 활용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최성문이 목이 좀 그러니까 예. 질문을 제가 할게요. 예. 좀 말 많으니까 예. 좀 그러네요. 종전 최종금리 높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최종금리는 그대로인 이유는 뭔가 물어봤어요. 예, 금융 여건으로 경제 여건이 긴축화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 예. 은행 사태 없었으면 최종금리 전망치는 높아졌을 것이다. 예.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서 12월에 내놨던 전망하고 똑같이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 시스템 관련해서 현재의 대응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재의 대응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고 예. 정부와 연준은 왜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기로 했나? 지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다른 은행으로 전이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예. 이 리뷰는 어떻게 하고 있나? 리뷰라는 거가 뭐죠, 이게? 최근에 그 문제가 된 은행들 있잖아요. 네. 그 은행들에 대해서 그 그 부의장이 지금 주도가 돼가지고 연준 내에서 리뷰를 하고 있대요. 그 리뷰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이 마이클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주도하에 리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리뷰에 대한 결과가 나왔냐 이런 취지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2월 회의에서 이 디스인플레이션 예. 네, 언급했는데 지금도 디스인플레이션인가? 예,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이 전개 중이고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조짐은 없고 아직 인플레가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고 예.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인가? 예. 디스인플레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이게 그러니까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경기 쪽을 건드려 가지고 그게 물가 쪽을 건드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축화된 금융 여건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 여파를 고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주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예.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내부 검토가 남아 있겠지만 SBB 감독에 문제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책임론을 묻는 그렇네요. 그런 질문인데요. SBB는 경영 실패를 보고 있다.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났는데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고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고 원인을 찾을 것인데 감독과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명백하다. 사실 좀 방금 최상문이 얘기하셨지만 그 트럼프 때 그죠? 예. 예, 그런 더드 프랭크법에 대한 좀 완화. 예. 예, 그게 있었고 그게 이제 그때 250억 250 월- 빌리언 달러? 예, 원래 50빌리언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전부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게 하기로 했었는데 2017년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해서 그 기준 자체를 250빌리언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밑에 있는 은행들은 은행들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SBB가 딱 12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예. 이 규제를 조금 약화시킨 거에 문제가 사실 있긴 있었다 그죠? 예, 왜냐면은 250빌리언이 넘어가면 무조건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은행들은 굉장히 행동 자체가 자유로웠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무리한 예. 그런 배팅도 있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그 메이저 은행에서는 이런 노이즈가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그 250빌리언 이상이 되는 은행들은 다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모니터링되고 규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잘 된 거다 그죠? 예. 이런 게 보통 이제 메이저 은행까지 지금 확산되는가 우리가 그걸 걱정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에 사실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거는 SBB의 경영 실패다. 우리 책임 아니다. 뭐 이렇고 그렇지만 감독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하루짜리 은행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은행 시스템에 추가적 리스크는 없나? 예, 그래서 답변하기를 전반적 리스크는 없고 SVB는 예외적 사태라고 보고 있다. 내부 검토를 통해 규명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금리 관련해서 시장은 5월까지 인상하고 연말에는 지금 인하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페드워치에 나오는 그 그렇죠. 예상치를 물어본 거예요. SEP에서 인플레 하락을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금리 인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올해 금리 인상 내년까지 금리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그때도 금리 인상 2023년 4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5.1% 최종 금리로 인플레를 잡기에는 충분한가? 은행 사태가 금리 인상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서 추가적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은행 사태가 긴축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SBB가 예외라고 언급하셨는데 상업 부동산 리스크나 지역은행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상업 부동산이 지역은행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SBB 사태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다른 은행들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은행은 좀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17번으로 넘어가면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서 재정 정책의 지원이 필요한가? 이게 무슨 말이죠? 인플레이션 이게 그러니까 그 통화 쪽은 그 연준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 쪽은 재무부가 하고 있잖아요. 정부 쪽이 하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지출이 조금 투자나 지출, 정부 지출이 좀 늘어나는 약간 그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 하에서 연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도 좀 지출이나 이런 거를 좀 긴축을 해가지고 물가를 좀 낮추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취지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질문이 그렇네요. 정부 지출을 보면 연준의 긴축하고는 배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높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연준이 하고 있는 긴축과는 배치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재정 지출이 오히려 지금 감소하고 있고 재정 지출이 인플레를 지금 견인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BB로 인해서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재할인 창구 활용하면 되지 않았나? 최근에 대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도입을 했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질문인데 지금은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대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과 대차대조표 축소와 상충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고급 질문이다, 그죠? 그렇죠. 최근에 대차대조표 늘어난 거를 두고 한 질문인데 은행들에게 일시적으로 대출을 늘리면서 대차대조표가 커졌지만 장기채 매도를 통한 대차대조표 축소하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재할인율 낮춰가지고 전체 은행에 대해서 유동성을 찔끔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보다는 그죠? 우리가 뭐 암 치료도 뭐 타겟 치료한다는 것처럼 딱 보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이제 유동성 지원하는 게 뭐 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 지난 FMC 회의에 뱅크런이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뱅크런 찾아보니까 뱅크런이 언급된 건 아니고요. 회의록에
언급된 내용은 금리 인상 리스크는 언급됐었고요. 장기채 하락으로 금융기관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돼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the effect of large unrealized losses on some banks' securities portfolios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문구를 두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부 검토를 규명하고 정책을 바꿀 것이다. 뱅크러니 규모가 과거와는 다르고 규제와 감독도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왔네 바로. 예, 이거는 언급 불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노 코멘트. 예, 이렇게 노 코멘트. 딱. 뭐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노 코멘트 했다는 말은 알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죠? 어느 정도 그 회의록 상에서 이런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서 대차주에서 자산 쪽에 평가손이 날 거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어떤 기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FMC 회의록을 좀 더 이제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고요. 모든 예금자들의 예금 보호된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는 의회가 승인해야 하지 않나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금자들을 보호할 충분한 도구가 있고 이런 수단들을 활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옐런 재무장관 상원 청문회가 또 장끝나기 1시간 전에 있었는데 비슷한 시점에서 있었는데 상원 의원이 25만 불을 초과하는 모든 예금을 보호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옐런 재무장관에게 물어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 섹터의 전이 컨테이전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예금보험공사, 연준과 합의하에 해당 예금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전면적인 예금자 보호 문구를 이제 blanket insurance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컨테이전이란 단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많이 듣던 단어인데 예. 예, 여기서도 지금 나타나네요. 예. 이번 CS 합병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안심을 했나 이런 예, 질문이에요. UBS가 CS 인수를 했잖아요. 스위스 일이긴 하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긍정적인 결과로 판단한다고 얘기를 잘했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예. 해주는 거네요. 그리고 그 셋 보고서에 보면 실업률이 이제 4.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더 높아지지 않는가? 예,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수요도나 노동시장 균형이 맞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불확실한 전망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망 자체에 대해서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약간 자신 없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망치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기준금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요 전망치 자체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서 비용 필요하고 그렇지만 인플레 통제 못하면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쨌든 잡아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높은 인플레 하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네.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요는 답변 보면 제 머릿속에 예. 이런 걸 묻고 싶은데 기자들이 정확하게 딱딱 물어주네요. 역사적으로 실업률 통제는 그게 중앙은행이 그 정도로 이렇게 맞춘다고 해서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통제가 어려웠는데 혹시 더 높아지진 않을까 물었어요.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는 비선형적이고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플레를 낮추는 것이 목표고 장기간 경제가 확장하면서 인플레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난 뭐 한 10여 년간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를 자기도 목표로 하는 거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2주간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연착륙이 가능한가? 이거는 뭐 다들 이제 하드랜딩이다. 그렇죠. 네,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물어본 예,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1년의 사건이 없었으면 연착륙이 가능했을 텐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으로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연착륙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1년에 사건이 없었으면 연착륙이 가능했을 텐데라는 말은 지금 뱅킹 사태. 네, 뱅킹 사태로 이게 하나의 하드랜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하드랜딩 가능성도 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연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규제가 필요한 금융기관은 그러면 또 얼마나 되냐 이것도 이제 우회적인 질문이에요. 예. 이러면서 규제가 필요한 금융기관이 한 200개 정도는 있어 보인다고 하면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200개나 또 비슷한 이것도 케이스가 될 수 있겠구나. 교묘하게 피해갔는데 뭐라고 답했습니까?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렇군요. 예. 은행들이 규제 및 감독을 잘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부 검토 끝낸 다음에 규제를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규제를 잘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쨌든 검토 끝난 다음에 액션 취할 것이고 지금은 검토 진행 중이라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더 나은 정책을 찾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현재 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와 신용 상황이 변화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대차제조표 축소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다 열어두고 있냐 예. 질문이에요. 그냥 원론적인 건데 정책 변화는 생각하지만 변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은행 대출 상황 보면은 금융 여건 긴축화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필 것이고 지속된다면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를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긴 FMC 회의로 결과 기자회견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쭉 읽다 보니까 이제 과거 2009년, 10년 막 떠오르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는 뭐 금융 위기를 겪어봤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터졌고 예전에 1930년도 대공황을 얘기하면서 아까 그 더드 프랭크법 같은 걸 막 도입을 하고 그게 이제 2009년, 10년 맞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유럽 사태까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핵심 우량자산 그때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큰 폭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최근에 LVMH라든지 이런 명품 기업들 올라가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때 당시에 은행주가 많이 빠져서 저도 아까 골드만삭스 같은 거 이번에 많이 빠지면 JP 모건이나 좀 사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긴 했었는데 그때도 시티은행 이런 거가 많이 빠져가지고 사보면 별로 안 올라요. 오르다가 내리다가 한 2011년까지 이 은행들의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계속 이어지고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맞습니다.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당시에 애플이나 아마존 주식을 샀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도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조금 많은 참고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규제로 인한 은행들의 대출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나 투자에 약간 변화를 주고 그러면서 물가나 경기에 변화를 주는 것까지 지금은 시장은 어느 정도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왜 애플, 아마존이 올랐나라고 보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기업에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생산성이 안 좋아지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또 특히나 많이 부각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긴 FMC 회의의 이력과 기자회견 정리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스플미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